네, BJTV와 김용민TV가 모처럼 다시 합동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픈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하지요. 나를 피하라고 싶으면 네피아를 만나라는 의미에서 네피아입니다. 판촉물의 모든 것이 네피아에 있습니다. 네피아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수건 물티슈,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네피알로 검색하시거나 전화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입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자, 그린 스무디로 불과 2개월 만에 엄청난 감량을 한 분 이야기 저희가 종종 소개하는데요. 그린 스무디는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JTV의 총수에서 이제 열린민주당의 총재가 되신 정봉주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총재 아니고요. 저희 그 대표님 따로 계시고. 대표님이 이근식 전 장관님. 이근식 전 장관님 계시고. 예. 그분이 이제 큰 틀로 이렇게 병풍이 돼주시려고 왔는데. 또 뭐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좀 작은 차이는 좀 털고. 예, 그렇게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근식 전 장관하고 정봉주 의원님 어떤 사이세요? 17대 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아, 두 분이 17대 국회의원이었습니까? 예, 17대 때 같이 활동을 했는데. 예, 정봉주 계였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 이제 그 장관 출신이고 그런데. 예. 그때도 이제 나이가 많으셨죠. 우리가 이제 4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후배들 그 젊은 의원들하고 보통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운동권 출신들이 많고 그러니까 눈들이 시퍼렇고 그러니까 잘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도 그때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뭐 거의 말을 나눠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예. 이제 조금 어려워했었죠, 저희들을. 네. 그 이제 저희들은 또 이제 막 들이받는 스타일이니까. 예. 근데 이상하게 관심을 갖고 젊은 의원들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아, 이근식. 예. 그러니까 이제 대표께서. 예. 조금 뭐 정치적 욕심은 있고 그러더라도 좀 그 너그러운 그런 캐릭터죠. 또 장관도 지내보고 내공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꽤 오랫동안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다른 장관 출신 분들. 네. 이런 분들도 저희가 많이 접촉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한다 그랬다가 그래 우리 그 젊은 정치인들이 하니까 네. 또 시민사회운동 세력들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하지 뭐. 그러다 이제 대개 갔다가 나오시면 아유 좀 곤란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이번에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갈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근식 장관 정말 여러 설득 끝에 대표로 오시게 된 건데 예. 그분이 열린민주당 창당 정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예.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감하는 바가 크니까 창당준비위원장 자리를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만나자마자 첫 번째 우리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그 이제 다른 지금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같이 갔어요. 네. 근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데, 예. 이거 밝히는 순간 이제 그 사람들 세작되면서 이제 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금태섭 의원하고 하셨습니까? 금태섭 의원은 이제 예. 예. 어딘가 금을 캐고 있었을 것 같고.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만나자마자 대뜸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예. 이거 일당 뺏긴다. 비례정당 창당하지 않으면 일당 뺏기고 일당 뺏기면 그 순간에 문재인 정부 식물 정부 된다라고 하는 내가 하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탄핵 들어가죠. 예. 예. 저는 식물 정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 식물 정부 되고 바로 탄핵 들어간다. 근데 이거 문재인 정부 그냥 식물 정부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그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론으로 예. 들어가죠. 뭐 지금 이야기한 것도 본론이었는데 시민들이 지금 게시판 여론을 보니까 열린민주당 창당 선언하실 때 예. 그날은 뭐 거의 정봉주 대통령급의 어떤 그런 지지와 성원을 받았는데 예.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가칭 정치개혁연합, 그러니까 주권자 전국 회의라고 해서 예. 시민사회 원로들이 창당을 제안했고요. 또 어제는 오늘이죠. 플랫폼 정당 시민을 위하여 창당 선언이 있었습니다. 열린민주당까지 해서 이 세 개 당이 이제 창당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저기 당이 세 개로 갈려져 가지고 그 결국에는 뭐 선거 때 그 미래통합당만 좋은 일 해주는 거 아닌가 염려한 분들이 실존합니다.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다스베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고민을 많이 했고 제일 현실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정봉주 의원께서 그런 시민의 여망에 뭐 별 관심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 시민들의 우려를 덜 수 있을까 여기에 굉장히 고심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 비례순번에 이름 올리지 않는다. 그렇죠. 백의종군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네. 하나하나 이제 짚어 나가야죠. 제가 이제 불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하는데 제가 불출마해야지 이게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제 저를 당해서 찍어내릴 때부터 그 이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순번을 받아서 옆구리로 국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이게 꼼수 편법이었다. 이렇게들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말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근데 하늘의 맹세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갈등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되겠다. 그 누구한테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이만희한테 기도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 농담하니까 자꾸 편집이 돼요. 좀 하지 마. 이거 편집 안 하고 가야 돼.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동용 TV에 나가서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네. 그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2004년에 저는 자랑스럽게 탄도라고 하고 2008년까지 한 번에 국회의원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김용민 PD도 잘 알지만 네. 제가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했습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 지금도 국회의원 하면 다 그렇게 TV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이제 깨달았어. 네. 정치래도 저렇게 언론에 나오는 사람은 정말 한 1, 20명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때 사학법 개혁 있었죠. BBK 다스 있었죠. 이명박 특별법 있었죠. 그러니까 4년 내내 너무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국회의원을 하고 나니까 지금 내가 국회를 또다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12년 동안 이렇게 들판에 있으면서 팟캐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하고 거리에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난 충분히 정치하고 있었는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욕심장애로 본다고 한다면 난 안 들어가겠다. 내가 그 서울시장 그 도전하셨을 때도 내가 지금 뭐 국회의원에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렇게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사실 내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털어놓고 버리지 않으면 이거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불출마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지만 더 저 출마 못하는 것보다도 이 그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을 성공시켜서 일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절실성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네. 오늘 이제 세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 그 주권자 전국회의는 창당을 할 거예요. 네.
주권자 전국회의는 예, 시민사회 원로들 예, 이분들이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한 건데 예, 그거는 창당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실무 작업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쪽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제안 받기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민사회 쪽에서는 사실상 제안을 했고 실무는 다 민주당이 보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1,000명씩 당원을 모집하고 그런 거 시민사회 운동 그 하시던 분들은 이제 너무 그 원로이시기 때문에 밑에서 뛸 수 있는 이 손발이라고 뛸 수 있는 세력들이 없어요. 네, 그럼 결국은 이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분들은 네, 결국 기존 정치권에 있으면서 당원들을 모집하고 지금 국회의원 후보자들 혼자서 뭐 4,000명, 5,000명 모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당원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창당이 가능한데 주권자 전국회의는 이게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실무 작업을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시민을 위하여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시민사회 운동 세력이고 이제 뭐 그 촛불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 처음 제안은 뭐였었냐면 네. 아마 그 같은 흐름일 것 같은데 정치인들 참여하지 말라 그랬던 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네. 제가 다 알아요, 여기 누군지. 예. 최백운 교수도 뭐 그 월요일 오전인가요? 제가 만났어요, 새벽에. 그래갖고 지난주 월요일인가 언제지 그 화요일인지 만나갖고 교수님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할 사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내 친구들이 정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더 정치인이 됐어 나한테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니 2, 3일 있다가 이게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저한테 이게 분명, 뭐- 분명히 안 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예. 못 하겠다고. 예. 그러더니 뭐 한 3일 있다가 또 그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뭐 저기 다 그쪽으로 이제 예. 만들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돌려서 사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도 그래서 드는데. 이제 제가 이분들이 정치인들 참여하지 말라 그럴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당신들이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정치인이 되는 거다. 그렇죠, 실은. 그런데 자기는 정치인이 되면서 기성 정치인은 참여하지 마라? 이게 무슨 논리냐? 설명을 좀 해봐라. 그럼 기성 정치인이 참여하면 네, 시민이 주도하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서초동 집회, 여의도 집회 그 시민들이 정봉주 손혜원을 기성 정치인이면서 아주 고리타분한 권위주의적 정치를 보냐 그냥 우리 원어브 시민이다 거기도 이렇게 본다. 당신들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그 걷어내고 어떠한 그 규정성으로 우리를 쳐내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시민들은 우리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이 오늘 나오는 순간 당신들 그 순간 선언하는 순간 오늘 이 순간에 최백운 우희정 교수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인 된 겁니다. 이거 자꾸 부인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정치인이 기성 정치인 중에서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거지 시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들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치인 배제한다? 당신들도 정치인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 길래 그래서 내가 뭐 배제한다 그러는데 뭐 제가 그 뭐 사회적 지위가 없습니까? 뭐 그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난 뭐 또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있으니까 난 비례정당, 위성정당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하고 경쟁하는 정당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지를 주고 제가 함으로 인해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의 민주당 잘못하고 있고 불만 있는데도 무조건 가서 찍어야 되나요? 비례는 여기 찍을 수 있지 않나요? 금태섭 김혜영이 대표하는 민주당이 펴주고 싶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금태섭 김혜영이 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이런 중도화되고 있는 정당, 보수화되고 있는 이런 정당에 펴주고 싶어요? 난 안 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 정당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명한 정당, 강한 정당, 유능한 정당은요. 문재인 대통령 내가 그래 우리 여기 창당하는 사람들 다 모여갖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동창생이다. 같은 대학을 나왔다. 어느 대학인지 물어봐 주세요.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문재인 사수대.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국 수호 그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과 함께 이 두 가지예요. 자, 그 우리 시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는 좀 총선 앞두고는 원팀이 돼야 한다. 그래야 원팀 대회이 되죠. 예 표를 던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3분화돼 있는 이런 구조인데 그 전에 이 이야기 전에 손혜원 의원은 지금 어떻게 이번에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잘 모르겠고 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그렇죠. 아 뭐 홍보의 달인이죠. 그 홍보의 달인이고 그다음 전투력 만렙이고 예. 예,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일대 몇을 상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손혜원 의원이 1대 한 27 정도 상대하는 것 같고 그래요? 제가 1대 7 정도 상대하는 것 같고 네. 손혜원 의원도 전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시점에 그 어디에든 이렇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때 지난번 방송 때 손혜원 의원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 그래요. 첫 번째 시민 주권자 뭐 전국회의인지 여기인지 어디 가서 함께하는 방법. 두 번째 열린민주당에서 함께하는 방법. 세 번째 은퇴하는 방법. 요 중에 고민하고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린 거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열린 민주당과 함께하는 방법도 그건 두 번째 항이에요. 모색을 하고 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본분들이 정리해 준 내용에 따르면 예. 열린민주당의 참과 함께하는 방법도 이제 뭐 고민 중에 하나인데 네.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제 잘 모르겠고요. 네.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뭐 찬성할 건 찬성하고 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데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창당 준비 선언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용광로 정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용광로 정당. 예. 원팀 되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철학과 가치가 없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화합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수행에 누가 될 만한 이런 연합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비례정당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권자 전국회의는 제가 아까 당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그랬죠. 시민을 위하여는 당을 만들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뭐 네. 그들하고 교류해 보진 않았는데 예. 일단 시민을 위하여 쪽에는 정당을 만들어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권자 전국회의는 아무래도 민주당과 깊은 연관이 있으니 여기는 뭐 민주당의 도움을 받으면 금방 할 것이고 그 정당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뭔지 예.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 당원 모으고 예. 시도당 대회 하고 예. 그렇죠. 창당 대회도. 창당 실무하고 그러는 건데 열린민주당도 창당 전당대회 합니까?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합니다. 일요일 날? 예, 중앙당 오. 창당대 3월 8일. 그래요? 2월 28일 창당 준비위원회 창당했다고 선언하고 10일 만입니다. 열흘 자, 만에. 이게 무척 빠른 건데요. 네. 그 다른 데도 얼른 좀 서둘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3월 16일 이전에는 창당이 다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당돼서 후보 선정까지 끝나야죠. 3월 16일 날? 그렇죠. 원래 3월 16일서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공보 유인물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네. 해외 배송용이 이제 뭐 미리 돼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야, 26일인가 그러면은 27일 날 등록하니까 또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26, 27일이 아마 데드라인일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후보 확정을 해야 되는데 네. 자 3월 10일 날 창당 대회 하는 것도 무척 지금 늦습니다. 네. 늦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권자 전국회의하고 시민을 위하여가 이제 둘이 네. 들여다보면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주권자 전국회의는 각 정당들의 연대를 하자. 각 정당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예. 정의당, 예, 그리고 녹색당, 예. 그 미래당.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생당도 들어가 있어요. 민생당도 예. 호남 기반에. 예. 그럼 거기에는
민중당하고 정봉주의 그 열린민주. 열린민주당 없습니까? 민중당은 없더라고요. 민중당은 없네요. 우리는 당연히 없죠. 왜요? 그건 이따가 얘기해야죠. 예, 재밌는 건 좀 천천히 얘기해.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한 10,000명은 좀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시민을 위하여하고 주권자 전국회의하고 거의 유사한 주장입니다. 시민을 위하여는 여기다 우리가 당을 만들어 놓을 터이니 제 세력들이 여기 다 들어오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주권자 전국회의도 제 정당이 다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시민을 위하여도 각 정당이 다 들어와라. 플랫폼 정당으로 하겠다 그런 거는 자기들이 직접 무슨 후보자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제 세력들이 들어와서 근데 여기 주장은 신문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안 나오고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플랫폼 정당이라고 한 걸 봤더니 민주당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네. 이런 거죠. 시민이 중심이 되니까 여기 들어와라. 이렇게 정당을 만들 때는 결국은 그 힘의 논리입니다. 주권적 전국회의도 그래서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제야 원로들 명단을 쭉 열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정통성 있고 가장 오소독스한 데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그 원로들 쭉 열거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20, 30대 젊은 분들은 이분들은 도대체 누구지? 이분들은 우리가 그 조국 수호 촛불 그 검찰개혁 촛불 그 행동을 할 때 어디에 계셨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의문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전국회의는 당을 만듭니다. 그럼 시민을 위하여 이분들은 우리가 촛불 행동 때 우리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입니다. 우리에게 모이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네. 무슨 권위와 무슨 오소리티가 있고 무슨 어떻게 왜 오소독스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야지? 예. 그럼 사람들이 힘을 갖고 그쪽으로 견인되기 위해서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군가 깃발 드는 사람이 중심성,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최백은 교수, 우희정 교수, 지식인들이 왔으니 뭉쳐라? 이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지만 네네. 플랫폼 정당으로 이해하고 저쪽을 중심으로 뭉쳐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힘이 약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한 4, 5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게 한 사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사냥을 하러 먼 길을 떠나자. 그런데 제일 뭐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딱 도끼를 들고 깃발을 들고 동지들이요 사냥하러 나가자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놀고 있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장 힘이 센 사람들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 사냥하러 나옵시다. 그럼 와 저 사람들 보면 믿을만해. 저쪽으로 함께 가야지. 네. 이런 게 시민을 위하여 최백은 우희정 교수 두 분을 세웠을 땐 그런 게 잘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주권자 전국회의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과거에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좀 보였어요. 그리고 하자마자 민주당에서 함께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권위를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았어요. 민주당이. 예, 받았어요. 네.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일정한 권위와 신뢰를 실어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권자 전국회의는 창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 한다고 그랬나요? 아마 그런 보도가 났는데요. 네, 우리는 예. 2월 27일 날 발기인데 이렇게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선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물밑작업을 다 준비를 다 해놨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좀 그 민주당이 불편해할 이 얘기를 좀 공개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네. 저는 그 비례신당 창당 얘기를 사실은 이 선거법이 1월 초에 통과됐잖아요. 예. 1월 초에 통과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 난 강서 갑으로 가긴 가야 될 텐데 내 성향상 이렇게 동네 싸움 하기는 싫어. 그래서 내가 비례신당 이거 만드는데 깃발을 들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이제 아이디어처럼 툭 던져봤어요. 일종의 민주당의 비례신당을 그렇죠. 어차피 창당하는 거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거는 내 성향에 좀 맞는다. 예. 운명처럼 이 길이 오고 있죠. 예. 1월 초에. 1월 초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막 웃고 뭐 그것도 방법이네 이렇게 해피했어요. 그런데 강서갑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려고 하는 1월 말서부터 2월 초까지
2월 9일 날 공간위와 최고위 공간위에서 2월 9일 날 정봉주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에 근거해서 이게 뭐 무슨 이거만 나오면 욕 나오는데 그래도 욕하면 안 되지. 무슨 강아지 소리인가 할 정도로 이게 근거가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내가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하고 내가 2월 11일 날 2월 10일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백브리핑을 통해서 제3의 길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말 했어요. 그렇죠.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김남국 후보가 강서에 가니까 제3의 길은 김남국 후보를 거기다 꽂으려고 그랬던 계획입니까? 아, 김남국이 실은 정봉주가 보낸 사람이다. 이런 이제 소문이 돌았던 거고. 그래서 김남국이 안 된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그래요? 당에서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이 민주 진보 진영에서 예. 우리가 이명박하고 싸울 때 이 사람들 다 숨어 있었잖아요. 그 낙곰수로 네. 숨어 있을 때 우리 저격하고 그 진모식이 우리 저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죠, 예? 당시에. 예.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 김용민 이름 생각이 안 나 혼났네. 이 네 명이 이명박하고 싸울 때 낙곰수로 예. 우리 뒤에 다 숨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우리가 국민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민주 진보진에서 우리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그때 2012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메리스로 취급했어요. 지금도 우리 메리스로 취급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19로. 네. 아니 근데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김어준만 그렇게 취급해야 돼. 그치. 우리 셋은 물 먹고 있잖아. 개털인데 우리는. 그럼 우리. 근데 이제 당에서 정봉주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서구 가갖고 가다 보니까 이걸 난 아웃시키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딱 짜고 있었더라고. 당원 당규에도 안 되는 거 어쨌든 아웃됐어요. 2월 11일 날 그렇게 하고 제3의 길이다 하고 이제 김남국이 갔잖아요. 네. 김남국이 꽂은 게 제3의 길이래요. 그래서 내가 기자들한테 아유 김남국 변호사가 여기 가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화 했어요. 그리고 나 이렇게 좁은 정치 안 합니다. 누구 내 사람이 꽂고 저 사람 오니까 반대하고 맞고 이런 졸렬한 정치는요. 지금 당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뭐 3선 4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인배 정치고요. 저는 그런 정치 안 합니다. 이게 맹자에도 나와요. 맹자. 예? 소인 유어리. 소인은 이득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군자 유어의. 군자는 대의명분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김남국이 박으려고 그 제가 제3의 길이라 그럽니까? 그럴 일은 없었죠. 예. 민주당인 정신 차리고 예. 선명한 투쟁을 하라. 그리고 그 전략을 세워서 공개하라. 이게 제가 얘기했던 제3의 길이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그 밑으로 선명한 경쟁 정당 민주당 그 비례민주당 만들겠다. 이게 제3의 길이었던 거예요. 제3의 길에서 또 마이너스 1의 길을 또 제시했잖아요. 네. 제3의 길로 가면서 마이너스 1은 내 자신을 빼겠다. 다 예고되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 판단 갖고 공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봉주 의원 말씀은 뭐냐면은 열린민주당 만들어 가지고 이번 총선에 비례 후보 내겠다는 것이 뭐 무슨 정봉주 퀴즈를 국회에 보내겠다 뭐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재밌는 대목인데 예. 이거 이 방송 이외에 다른 데서 못 들어요. 예. 우리 방송에서도 하기 힘들어서 예. 내가 콜라보 하자 그런 거야. 응? 이동용 방송 가서 하면 이동용하고 나하고 또 다른 무슨 전략을 꾸미는 게 있었고. 이동형 따위하고 하세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편집되게 해가지고 이 아저씨가 그 농담을 하고 이거 편집 안 해도 돼.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아주 또 그 열심히 하는 아우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안동 아니 안동. 안동. 거기 안동이고 예. 원래는 영주예요, 영주. 예. 그리고 제가 경북 봉화가 고향이고. 그렇죠. 예. 이동용 작가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내가 감옥 갔다 오니까 거기 이동용 EJ 팟캐스트 프로에 출연을 하래. 네. 그러면서 자기들 이제 우리 낙곰수가 다 간 세대니까 네. 자기가 낙곰 이 팟캐스트의 황제다 그러면서 쫙 건들건들 거릴 때 예. 내가 오늘 가는데 예. 가기 전에 내가 예. 이동용이 경북 영주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예. 결혼식장 사진을 보내줬어요. 예. 예? 예. 그때 깜짝 놀라. 이거 방송하기 전에 예. 이거 어디서 이게 났어요? 그러면서 떨더라고. 예. 내가 국정원인 줄 알고.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서 뭐 하시고
예. 당신이 안동에서 뭘 했고 이거 스토리를 쫙 적어갖고 보내줬어요. 걔 방송을 딱 갔더니 예. 이 양반이 사색이 됐어. 예. 아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사람을. 그래고 이제 친해졌는데 어쨌든. 예, 예. 너무들 기고만장한 면이 있어요, 우리 이동영이가. 아니 둘이 친하잖아. 둘이 친하면서 예, 예, 친해서 하는 얘기예요. 엄청 친하더만 둘이. 예, 친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예, 예. 나이가 좀 더 많더라고. 아니, 뭐 한두 살 많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 용민용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 예, 예, 예. 그런데 예. 자 2월 11일 날 내가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예. 그 기자회견 전부터 내 주의를 당해서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한다. 예, 정봉주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요. 그 이제 뭐 사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예. 관심을 갖고 보는 거지. 그래서 예. 모니터를 한다. 예, 예, 모니터를 예. 했었죠. 예. 수용할 것인가? 예. 아니면 반발해서 탈당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친한 사람이 저 제3의 길이 저거 신당 창당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에서 웃어요. 예. 한 일주일쯤 있다가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이냐면 2월 20일 좀 전에 네네. 당에서 뭔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 예. 당신은 조용히 있어라. 신당을 조용히 있으면서 예. 그 신당을 창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그때 딱 무릎을 치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서 사고 난 그 참사 있잖아요. 예, 세월호 참사. 예. 야, 이게 느낌이 쎄한 거예요. 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내 발목을 묶어 놓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딱 준비해 왔던 상황을 그때부터 본격 가동을 했죠. 액션 플랜의 돌입. 그리고 당 쪽에다가는 신당 창당을 안 할 것처럼. 내 발목을 딱 묶어 놓으려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디까지 보이냐면 신당 창당을 밖에 시민사회운동 세력들이 우리한테 제안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당신은 거기 비례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에 이게 싹 들려요. 아니 지역구 출마도 부적격자로 아웃을 시키더니 여기서 저길 비례로 나가래? 빡 치면서 제가 혼자 빡 치면서 이것은 페이크다. 페인트 모션이고 내 발목을 묶어놓는 것이다. 예. 그리고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나 신당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고 나를 정치적으로 묶어놓을 것이다. 그때 내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내 정치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데 고민하니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잠 못 자고 얼굴이 홀쭉 말랐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고민하냐 그랬더니 쭉 이제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사람들도 죽고 나면 스티브 잡스도 지금 실패하는 도전이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생명을 달라고 구걸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그러나 국민의 뜻에 배반하지 않도록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그 길로 정의롭게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이 당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가라. 그래서 창당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봉주가 옆구리로 꼼수로 들어오려고 저런다 그래갖고 또 중간에 집어 던진 거 아니에요. 나 출마 안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에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난 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은 먼저 민주당에서 이거 방송 듣고 나서 그럼 누가 그랬냐 밝혀라 뭐 이럴 거예요. 에휴 내가 그거 잃을 정도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고 그게 누군지 잃을 정도로 내가 응? 내가 오늘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 왔고 어젠가요? 개기름. 예? 아니 걔 말고 다른 이제 젊은 친구가 한 3진쯤 되는 친구가 전화가 와갖고 예. 막 얘기하다 내가 별명이 요즘 어거입니다. 어거. 그러니까 어거가 뭐니? 그래서 어쩌다 거물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어거가 아니라 원거래. 원래 거물이래. 조선일보 기자가 예, 그거 훌륭하다 그랬죠. 젖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런 것 때문에 편집이 된다고. 그래 놓고 맨날 뒤에 가서 씹잖아요. 그놈들은 막 앞에서 그냥 뭐 뒤에서 의원님 이러면서. 그럼요. 아니 당신도 나 씹은 거 아니야 뒤에서? 아예 그렇죠. 없어요. 의원님. 별 말씀하세요. 자, 뭐 그래서 씹었다면 농담이지 이건. 자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주권자 전국회의가 당은 만들어집니다. 당은 만들어지는데 저는 이게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래도 뭐 시민사회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고. 기여했죠. 근데 이제 예. 지금 바뀐 선거법을 예.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문재인 대통령 3년 동안 사실 전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 많이 괴롭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1단계 그 산이 뭐냐면 네. 전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얼마 전에 했어요. 어제는 민주당이 일당이 돼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의 발언을 했다 그래요? 이런 그 뉘앙스? 발언은 그건 정말 잘못된 들었죠? 발언 같은데요. 잘못된 발언일까요? 일단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예, 잘못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발언을 예. 그 발언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발언이 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겠죠. 그거는 그게 제가 언론에 보기에는- 나온 것을 사실이라고 전제로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네네. 예, 언론에 나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심상정 대표가 정의당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괴롭힌 게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 전국회의에 이제 하나씩 문제를 짚어보면 일단 정의당 안 하겠답니다. 같이 못 하겠다죠.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하승수 변호사라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어딘가 데일리안에 나온 기사를 보면 그분은 이제 녹색당 대표도 하신 분이시고. 예. 예. 자, 정치개혁연합 참여 중인 하승수 변호사는 민주당을 포함해 민생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등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자, 민생당은 지금 호남연합당이거든. 거기 맞죠? 네. 그럼 이 민생당에 속해 있는 구성원 상당 부분이 바민당에서 온 분들 아닌가요? 그렇죠. 바미당에서도 오셨고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들이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많고요. 예. 바민당 갔다 온 분들이에요. 네. 바민당하고 연대를 하자? 바민당하고 연대를 하자? 동의합니까? 그 민생당은 좀 의외였어요. 예, 아무리 호남 기반이고 뭐 아마 이런 예산은 했겠죠. 연대할 수 있는 최대 폭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그 정의당도 그렇고 그 민생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허용의 범위 밖으로 예. 넘어가지 않을 당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김용민 교수 그 견해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이 있는데, 자, 우리가 2016년에 아니면 제 견해가 아니라 민주당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그게 착각이라고 보는 거 잘못된 네. 거야. 지금 네. 민주당은요. 예. 민주당의 이름으로 무슨 행위를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민주당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네.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그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정의당을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약 한 8에서 10% 정도가 민주당 지역구를 찍었던 분들이 정의당 비례를 찍어줬습니다. 네. 그분들 지금 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특히 민주당의 애착이 깊은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많아져야지 예. 민주당이 힘을 받을 수 있고 우리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때니까 우리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당을 찍어줬는데 자, 민주당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힘들게 한 게 정의당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과 함께 연대한다? 여기에 표 못 줍니다. 아니, 주는 분들도 있죠. 네. 근데 한 10에서 15% 정도 거기다 표 못 줍니다. 네. 민생당하고 같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 이상이 표 못 줍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의당은 같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녹색당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당원들이 민주당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민주당을 진짜 사랑하고 민주당을 열혈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녹색당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녹색당도 같이 안 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녹색당 같이 하든 안 하든 네. 자, 같이 안 하면 뭐 더 좋긴 하겠지. 네. 근데 녹색당은요, 예. 진중권이 가 있어요. 진중권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하십시오, 좀. 예? 예. 자, 그리고 녹색당은요, 지난 4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 까고 씹고 돌리고 하는 게 그게 직업입니다. 저 오늘 김남국 변호사가 오늘 통화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더니 뭐 제주도 있다가 올라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녹색당 그랬더니 말을 딱 끊더니 의원님 녹색당 얘기하지 마세요. 토론해보면 다 알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이 주장합니다. 이런 녹색당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녹색당의 과거를 여러분들 검색해 보십시오. 이분들하고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에 칼을 꽂겠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자, 그 다음에 미래당이요. 미래당은 청년 미래당이죠.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청년들을 챙겼습니까? 민주당 내 전국 청년위원장 누굽니까? 장경태 아니에요. 장경태 그 전략공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리고 김남국 청년 아니에요, 거기도. 근데 김남국 청년인데 김남국에도 뭐 차일피 끌고 있어요. 뭐 언젠가는 공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저는 예.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해도 네. 어려운 지역 가서 경선하라 그럴 것 같아요. 그때 누가 그랬잖아요. 뭐 험지로 가라 청년은. 자기는 험지로 안 가면서 왜 험지로 가라 그래. 그 정치 경력 없는 사람을.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있는 한 민주당 지지자들 이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자, 잠시 우리 도표 띄워야 되는데 도표 띄울 시간에 네. 요 도표를 갖고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구상한 그 방안이에요. 네.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 참여하겠다.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하지만 우리의 의석수 7석만 우리는 주장하겠다. 이건 네. 뭐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후보 안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비례 후보 자리 엑스표하고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건데 네. 자, 더불어민주당 여기 떴네. 7석이죠. 예. 7석이에요. 그리고 정의당 8에서 10석입니다. 녹색당 2석이죠. 미래당 2석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녹색당과 미래당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여기서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는 7석입니다. 네. 그리고 예. 자, 정의당이 함께 한다고 생각했을 때 네, 네, 네. 한 14석 정도가 14석 정도가 앞으로 국회 운영에 21대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당이에요. 이 당이 합해져야지 1당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14석에 끌려가는 국회가 되는 겁니다. 20대와 똑같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네. 아니 이러한 왜곡된 정치 구조를 왜 만들어요? 그걸 왜 만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비례정당 우리가 만들 수 없어서 이거 검토한다고 할 때 비례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손 가리고 아웅이지 이미 비례정당 만든다고 선언한 거랑 같습니다. 민주당은. 그럼 비례정당 만들어야죠. 만드는데 우리는 7석밖에 안 되면서 우리와 결이 다르고 우리를 계속 문재인 대통령 공격했던 사람에게 12석 내지 14석을 줘요? 전 이거 우리 지지자들 이거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아니 주권자 정부에서 하는 게 자, 정의당이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 10석쯤 됩니다. 왜냐하면 7석에서 몇 석 더 주장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가 한 16석쯤 나올 것 같으니까 민주당이 10석쯤 늘려요. 그러니까 녹색당하고 미래당이 야, 쟤들 빠져나갔으면 우리 한 석씩 더 줘. 한 3석씩 내지 4석씩까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 정의당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16석 갖고 일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일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밖에서 정의당이 계속 괴롭히지 안에서는 녹색당과 미래당이 괴롭히지 이 두 당에게 끌려가면서 결국은 21대 국정을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없는 매번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왜 하냐는 겁니까? 왜 하냐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여기에는요. 철학도 가치도 공유하는 게 없습니다. 이들과. 네. 이건 자리 공유거든요. 순수하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리 공유로 의석 공유로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학적으로도 실패한 거고 가치와 철학의 공유로도 실패한 거 이걸 왜 하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자, 열린민주당 있어요? 열린민주당은 안 내고 민주당에서 자, 열린민주당 우리하고 함께하는 우리 그 비례정당이다, 위성정당이다. 난 위성정당 싫어.
하지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21석 온전하게 가져가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해서 일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저기 주도하는 사람이 정봉주야? 아, 이 사람들이 정봉주 키스가 정봉주 정치 세력화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래서 기자회견 때 처음 이 주권자 전국에서 제안하고 그 당의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네. 당의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뭐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제 정당이 함께 한다면 고려할 만하다. 그런데 정봉주의 열린민주당과는 같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향후에 불협화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될 건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네. 그래서 저는 메리스라는 거예요. 메리스 방역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만들어질 당의 이름을 미리 정해줬어요. 뭡니까? 정봉주만 빼고당. 아, 정봉주만 빼고당. 정봉주만 빼고당. 근데 뭐 저기 정의당도 들어가고 민생당도 들어가니까. 녹색당도 들어가고 미래당도 들어가는데 정봉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또 하나의 폭탄 선언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열린민주당 의석 21석인데 요 의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제가 민주당에다 던질 거예요. 그럼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보고 압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주는 이런 제안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의회 구조를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비례정당 안 만들기로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은 다 알아요.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오늘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미 1월부터 구상했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겉으로 국민들한테 안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미 주권자 전국회의에서 제안할 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비례정당 만드는데 동의하고 참여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꼼수에 대응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당하게 니네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예. 만약에 그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다면 민주당도 그걸 만들 이유가 없죠.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요. 예. 캡을 20석만 씌워놨으면 네. 이렇게 만들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캡 3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한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저 정의당을 정의당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 근데 뭐 이거 그 언론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석으로 15석 20석으로 캡 씌워놨으면요. 네. 이런 비례정당 안 나옵니다. 그럼 이게 특정 정당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자 미래한국당도 만들지 말라 그래야죠. 미래한국당 만들어? 니네가 그래서 의석 구조의 왜곡을 가져올 거야? 그럼 우리도 만들게. 그래 만들어 공개적으로 만들기 좀 힘들어?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정봉주가 열린민주당 만들었고 불출마하겠다고 하니 거기다 힘 실어주자. 근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비례를 우리한테 와서 받아달라고 하면 저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의원들 혹은 그런 후보들 또 그런 활동을 해왔는지 이게 검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조국 수호 검찰개혁 촛불 시민들의 정신과 함께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김남국 거기 오는데 금태섭 후보가 이랬잖아요. 네. 조국 수호 대 조국 갖고 이 선거 치르면 조국 수호 프레임. 조국 수호 프레임에 빠지면 선거 못 치른다. 이럴 때 당에서 야단을 쳐줘야죠. 왜 보수당의 프레임을 갖고 여기다 그걸 하면은 같이 싸워야 될 사람이 그 프레임을 끌고 들어가고 자기 지역의 후보를 갈라치게 하냐.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 한두 명밖에 없어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네. 이재정 의원이 있었죠. 이재정 의원하고 뭐 김경희 의원도 그랬다고 하는데 예. 그런 거를 야단을 쳐야지 당이 선명한 정당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저 강제 당론을 어기고 기권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의원이. 그거 징계하라고 그 권리당원들이 그래도 징계도 안 하고요. 뭐 징계 절차 밟지도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김남국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 만약에 공천을 안 주거나 혹은 뭐 사지로 내몬다 그러면은 뭐 예. 그냥 야 금태섭이 옳았어
이런 얘기가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자, 저는 여러분들 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용광로 정당 선언했어요. 다 함께 하자. 그러나 의석수 일을 만드는 일당 의석수로 일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우리와 결이 다르고 우리와 정치 철학이 다르고 우리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제각기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연대는 저는 피하자는 겁니다. 언젠가 깨질 연대는 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끌려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식물 정부 돼요.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 제가 얘기하죠. 제 철학이 뭐 대단합니까?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뭉치라는 거예요. 그럼 녹색당 아닙니다. 미래당 아니에요. 정의당 아닙니다. 그럼 우리 민생당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열고 아니 여기서 열린민주당 해갖고 제가 뭐 이거 갖고 무슨 세력화예요? 제가 다 드릴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가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봉주가 이걸 만들었고 자기 꼬마들 키우고 이거 보셔. 나 70이 안 되는 진짜 진정한 꼬마는 나야. 키 70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내가 자꾸 정치적 욕심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결국 제 얘기가 다 맞게 됩니다. 이분들 아이고요 4년 동안 국회 모두 운영 못해요. 진짜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 경험 해봤잖아요. 아마 주권자 전국회의의 예. 그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이게 예. 동의도 안 될 뿐더러 뭐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 전체의 그 어떤 분열과 갈등을 부르게 될 것이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제 그 상대편 뭐 미래통합당 이런 쪽에 역공과 반대 논리에 그 또 어떤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 모두를 다 끌어안는 뭐 그런 연대 정당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너무 나이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브하다? 나이브한 거죠. 이러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어 탄핵하자 그러면 탄핵에 여기 동조하는 사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그 큰 틀의 연대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거 한번 놓고 보자고요. 정의당 문재인 대통령 탄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함께 합니까? 3년 동안 녹색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하는 게 업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탄핵하자 그러면 앞장서고 탄핵표에 던져요. 그럼 우리가 일당을 형식적으로 무늬만 일당이지 내용적으로 일당이 뺏기는 연대를 왜 하냐는 거예요. 김영민 교수님, 네. 오늘 내 얘기 처음 듣잖아요. 이 얘기. 네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예. 이해 안 가요? 아니, 뭐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갖고 예. 저하고 절친으로 알고 있었는데 절친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김영민, 주진우, 김어준 만날 때도 사석에서 몇 번 그랬잖아요. 다스베이다에 나 출연 좀 시켜줘라. 그 많은 친구들 다 출연시키고 정봉주는 끝까지 출연 안 시켜. 왜? 생각이 좀 틀리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빌어서 위대하신 김어준 총수님 정봉주 다스베이다 출연시켜갖고 주권자 전국회의 하자는 사람과 정봉주와 같이 앉혀놓고 양쪽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예? 그럼 제 주장이 맞는지 주권자 전국회의가 이제 우리가 BJTV가 조국 국면 때 제일 많이 올랐을 때 4만 2천 명인가 그래요. 동접. 그거 다스베이다는 한 번 100만씩 나오잖아요. 네. 오죽 답답하면 내가 내일 200만, 250만 다운하던 팟캐스트 갖고 또 이 얘기를 또 해. 네. 너무 답답해갖고 예. 다스베이다는 출연을 안 시켜주니까. 위대하신 김원전 총수님, 이 방송을 빌어서 공개적으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정봉주를 다스베이다에 출연시켜서 내 소리가 개소리인지 내 소리가 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한 소리인지 들어보시기를 감축이 아니라 뭐지? 들어보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예. 들어보시기를. 그럼 제 얘기 그러고 김어준 총수하고 우리가 또 만나서 고기 먹을 때는 엄청 친해. 근데 방송을 출연을 안 시켜. 나 다스베이다 나온 거 봤어요? 한 번도 안 나오셨죠? 뉴스공장에도 출연 안 시켜. 예. 근데 예전에 저 블랙하우스에 한번 나왔다가
아주 그냥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한마디 밝힐 거 있어. 네. 제2의 김용민 사태를 만들 것이냐? 예. 금태섭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리고 금태섭 김용민 사태라 그래. 그냥 정상적으로 출마한 거예요. 김용민 사태 때 나는 감옥에 있었어요. 내가 무슨 제갈공명입니까? 그때 나는 감옥에 있었고요. 김용민 배우 조종자는 김어준이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이야. 아이고 몰라 나는 그때. 아니 이 양반은 배우 조정 당할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체가 확실한 이 주체 세력이었고 배우도 조정 당할 사람이 아닌데 뭐 김용민 사태 뭐 김용민 배우 조정. 에이구 씨. 아이고 이제 하여튼 뭐 우리 의원님 말씀에 아주 명료한 말씀을 잘 들었는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애청자분들의 간절한 바람은 총선 전에 한 팀이 돼가지고 원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 미래한국당인가요? 그 미래한국당으로 갈 표를 이 민주 진보 진영으로 가져오게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리얼미터에서요. 예. 리얼미터에서요. 민주당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한번 합시다. 내가 내 돈 내고 할게. 한 300~400만 원 들거든요. 정봉주와 진중권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가. 네. 진중권 녹색당 아닙니까? 입당은 안 한 것 같아요. 정치적 선언 속에 입당인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게 꼼수예요. 예. 난 녹색당 아니야. 사람들이 다 녹색당인 줄 알고 있어요. 예. 녹색당한테 지지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녹색당 입당하겠다고 언론에다 대고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사실은 녹색당 그렇게 홍보만 해주고 가입은 안 했어. 에이. 아니 그 여론조사 갖고 정봉주를 그렇게 웃겼던 진중권 녹색당과 정봉주가 한 팀이 돼서 연대해야 한다. 이거 여론조사 해보자니까요. 민주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50% 넘게 나오는데 할게요 이거. 내가 당장 열린민주당 깨고 합니다. 이렇게 당 지지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제가 어떻게 진중권하고 형 그만합시다 그러고 돌아서자마자 정봉주 개이새끼 그러면서 또 칼을 꽂고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합니까? 이분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 그러면 아주 칼춤을 출 거예요. 좋다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하자고. 진중권 기자가 최근에 보세요 글을.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공격을 얼마나 씹었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슬그머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뒤에 뭐 옆에 있는 이 홍위병들이 문제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게 뭔 줄 알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진짜 홍위병이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는 사람은 누구야? 이런 사람하고 내가 원팀 되길 바래요. 일단 김용민 교수부터 원팀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원팀이 안 되죠. 여기 녹색당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원팀하라고? 대통령 탄핵하는데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심상정 대표하고 원팀하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원팀해요? 아니 일단 그 발언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뭐 과반을 넘더라도 탄핵이 가능하다. 예, 그 말씀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 아무리 정치에서 제가 이거예요.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철학과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근데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다 보니까 일당이 안 돼. 네. 그러면 철학과 가치를 공유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 적과의 동침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당이 될 수 있는 길을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일당이 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늬만 일당이고 결국 우리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제안을 왜 합니까? 아니 열린민주당 통으로 다 가져가세요. 내가 아니 그 후보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 가치를 공유하는지만 좀 들여다볼게. 그럼 민주당이 21석에서 23석이 늡니다. 여기서 정봉주가 자기 정치 세력화를 만드는 것인가를 우려하고 두려워서 내가 싫고 내가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왜 그 짓을 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걱정되면 열린민주당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해 버릴까요? 그럼 믿겠어요?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두려워? 한때 쌈 좀 잘되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민생당하고 정의당이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같아요. 이게 진짜 주권자 전국회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면은 어차피 안 받을 거. 그러나 시민사회 이름으로 운을 띄우고 그들이 거부하면은 그 나머지만 갖고 이제 가는 거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파일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 다들 당 만드세요. 시민을 위해서 당 만드는지 제가 볼 거예요. 주권자 전국에 당 만드세요. 당 만들고 당대당 통합할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오. 아니 함께 가자니까요. 예. 근데 이분들 당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봉주 그 열린민주당만 빼고 이 발언자 색출해갖고 사과하세요. 내가 뭐 메리스입니까? 제가 코로나19예요? 왜 정봉주 빼고 한다 그래? 당신들이 민주당 활동 안 할 때 33년 전 87년 평민당 할 때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당신들 2007년 내일 모레 대통령 당선되는 거 BBK 다스 BBK 갖고 싸울 때 여러분들 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2011년 4명이서 감옥 갈 각오로 낙검수 싸울 때 당신들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왜 뺍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BBK는 당을 위해 싸운 거 아닙니까? 예. 또 결국 우리 국민을 위해 싸운 것이고요. 저는 부도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 싸우면서 또 박원순 시장 당선되기 위해서 나경원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부당하게 갔다 오신 거고 돌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박근혜 정권 기간 내내 뭐 정치 활동을 못 했죠. 그렇죠. 10년 묶여 있어서 10년. 간신히 돌아왔는데 이제 그 가짜 미투 때문에 또 1년 고생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포인트 사면 복권해 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외대 나왔는데 졸업대학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사수대.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의혹들을 다 털었는데 다 못 털었다. 잔재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왜 경선할 기회조차 안 줘요?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 국민적 눈높이가 높지 않다. 당원 당규상에는 예. 부적격 처리할 근거가 없어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이런 추상적이고 정말 아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적 눈높이는요. 예. 예를 들어 김용민 그 교수한테 내가 예. 이런 돼지 새끼야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저를 고소했어요. 네. 난 명예훼손 아니고 친감의 표현이다. 네. 그걸 김용민 교수는 난 아주 그냥 이 모욕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가 살이 너무너무 빠졌다. 네. 바라던 바다. 예. 이러면 둘이 이제 민사가 붙잖아요. 예. 형사가 붙잖아요. 예. 그럴 때 국민적 눈높이를 딱 예. 정리해 주는 분이 계세요. 예. 판사. 판사가 이미 정리해 줬어. 네. 정봉주 미투 아니다. 예. 성추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정봉주 갔다는 거 간 거 기억 안 난다는 거 거짓말 아니다. 판결문에 국민적 눈높이를 줬어. 근데 이건 안 봐. 이건 무시해. 자기들 마음속에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관심법.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관심법 국민적 눈높이가 있습니다. 명문화할 수는 없어. 네. 왜? 정봉주가 싫으니까. 아니 여기 어떤 분이 정중동 분이 결국 약간의 차이로 다 갈라지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진중권하고 저는 약간의 차이 아니고요. 진중권하고 저하고 심상정 약간의 차이 아니고 좀 얘기를 좀 잘 새겨 들으세요. 문재인 대통령 탄핵한다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예?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자 주권자 전국회의 그쪽 이번 비례를 잘 이해 못 하시는데 이번에 비례는요. 득표율 하는 만큼 자리를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합한 수가 결국 범민주당 수기 때문에 갈라져서 10% 15%씩 얻게 되면 오히려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네. 이번에 만들어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 정봉주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은 주권자 전국회의 민주당 했고 한 틀거리 만듭시다. 네. 당을 만든 다음에 당대당 통합합시다. 그럼 오케이. 제가 밀어줄 수 있어요. 조건 정봉주 안 된다는 그 얘기는 뭐 사과까지는 아니오고 좀 실수였다. 요 정도만 해도 제가 또 통 큰 대회는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아니고 자, 같이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정봉주 의원께서는 테이블을 만들면은 참여하겠다. 그리고 이 원팀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나의 모든 기득권을 내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요약해 보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청자분들의 뜻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문재인 정부 탄핵 이런 거 입비례 올리지 않는 이런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마지막 금도는 서로 합의를 하자. 철학과 가치의 공유예요. 근데 그 철학과 가치의 공유를 마치 탈레반처럼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이런 분들은 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공격을 하고 싶고 그랬으면 그 행적에 대해서 사과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 좀 있었나요? 잘못. 아니 처음에 좀 있었어. 처음에? 네. 그냥 뭐 민주당을 뭐 그냥 깐다 그러고 뭐 자기 길 각자 가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던 분들이 그런 있었습니다. 분들은 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민주당이 무슨 땅콩입니까? 까게? 알겠습니다. 정봉주 의원님의 뜻을 오늘 여기서 예. 확인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한 말씀 제가 해도 돼요? 아유 그럼요. 얼마든지. 저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바꿀 수 없듯이 네. 민주당이 설사 잘못한다고 한들 당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열린 민주당은 원조 민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치셔야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을 서로 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을 만드는 거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주권자 시민회의 같은 경우도 민주 진보 진영이 그래도 비례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결속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거장을 만들어 놓자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려면은 서로 양보할 지점은 또 양보하고 또 관용할 분은 또 관용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놔야지 그냥 뭐 그냥 그 서로 화학적 결합이 안 되는 세력끼리 제가 뭉쳐봐야 그랬잖아요. 짬뽕과 짜장을 섞으면 네. 그냥 개 죽밥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이런 거 입에 올리지 않고 또 입에 올렸으면 사과하고. 그렇지 입에 올렸으면 사과하고 어느 누구는 배제하고 어느 누구는 포함시키고 이런 말을 한 사람 사과까지 할 것 없이 예. 그냥 뭐 내가 실수했던 것 같다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이런 선에서 서로 신뢰의 어떤 그 끈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비례정당을 만들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용민 TV 아유 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 우리 그 정통 네. 오소독산 방송에 나올 기회를 주신 BJ TV 모두에게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정봉주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그 손혜원 의원님하고는 좀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저는 언제든지 만날 기회가 의향이 있고요. 예. 손혜원 누나를 네. 누님이라고 안 그러면 손혜원 누나를 누나세요? 네, 누나죠. 손혜원 누나를 너무 존경하고 네. 손혜원 누나의 실수까지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통 큰 남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손혜원 의원과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졌으면 예. 좋겠고 저쪽에 우리 이 시민을 위하여 예. 그쪽하고는 또 굉장히 또 교류가 많으시잖아요. 친하죠. 근데 왜 처음에 정치인 안 된다 그러고 자기들 정치한다 그래? 그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야 돼요. 네. 왜 정치인 배제하려고 그랬냐? 그래서 내가 만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정치하는 당신들 정당 만드는 순간 정치냐 당신들도.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봉주 의원님 전화번호 다 아실 테니까 언제든 좀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서 우리가 선거 전에는 원팀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선거 때 민주당이 잘하면 민주당 찍고 민주당 지역은 무조건 민주당 찍으세요. 다만 비례를 갖고 열린 민주당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 비례 후보들이 너무 훌륭하셔. 그럼 이런 분들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수하는 사수대가 되겠구나. 이런 판단했으면 비례는 저희한테 주시는 겁니다. 민주당이 가는 30%가 사표가 될 것 같아. 사표, 죽은 표야 내 표가. 네네. 그러면 그중에 10%나 15%만 열린 민주당으로 와도 여기서 한 10대 명이 돼. 이런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쟤들이 꼼수만 안 썼으면 예. 이거 안 했죠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봉도사님은 이런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이 총선 앞둔 예. 이 비례정당 뭐 연합에 예. 연대에 있어서 열려 있습니다. 내 주도권을 앞세우거나 혹은 뭐 너희들 내 앞에서 다 꿇어 이런 자세는 전혀 아니다. 저 주도권 다 내줄게요. 제가 뭔 주도권, 정봉 주권만 있으면 돼. 뭔 주도권을 그렇게 제가 잡고 흔든다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봉주 의원님의
정확한 속내 예. 또 진심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제가 시간이었던 하나만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아 좋습니다. 예, 다스베이다 저 출연시킬까? 다스베이다. 거기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군요, 우리 의원님. 아니 더 많이 들으니까 아무래도 오늘 발언하신 것만 해도 이 수위가 넘쳐나가지고 예. 아마 이 김용민 TV 또 BJ TV 뭐 많은 불날 것 분들이 같죠? 드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봉도사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한 번 더 들어보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이렇게 콜라보를 좀 하자고요. 예, 그 그럼요. 이동형 TV도 껴갖고 같이 하지 뭐. 이동형 TV까지. 예. 아이 근데 둘이 친하다면 이동형을 엄청 좋아하던데. 이동형하고는 급이 맞지 않아가지고. 체중이 안 맞지 체중이. 예, 아이, 농담이고. 네, 농담입니다. 예, 우리 우리 이동형 씨하고 매주 너무- 팟캐스트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예. 같이 하잖아요 뭐.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정봉주 의원님 빨리 다스베이다에 한번 나가셔서 정확한 본인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예.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BJ TV와 김용민 TV의 합동 콜라보. 방송 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입니까?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 예. 여의도 글래드 호텔 글래드 호텔. 지하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합니다. 그래요. 여기는 그 VIP가 오시는 분 모두가 다 VIP예요. 아, 그래요? 예. 사회에서 저명한 분들 앞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리가 바로 앞자리입니다. 금태섭 의원도 한번 오셔서 축하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오시면 좀 맞아 돌아가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봉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봉도사님 오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